인트로. 당신의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건강하려면 나이가 들어도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제가 65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뼈와 관절을 진료해온 경험에 비춰보면 아쉽게도 90%, 아니 99%의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건강을 이해하고 있는 그 운동이 사실은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고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오민석입니다. 올해 92. 저는 지난 6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 닳아버린 관절, 휘어버린 척추를 다잡아 왔습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교과서와 최신 논문만 이야기하곤 하지만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과 직접 부딪히며 보냈습니다. 책이 아닌 사람의 몸, 그리고 눈물 속에서 배운 진짜 지식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손주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만은 꼭 하지 마라 하고 당부드리는 심정으로요. 며칠 전 성남에서 오신 72세 박철수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퇴직 후 등산에 빠져 매주 청계산과 관악산을 오르내리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운동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산 중 갑자기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결국 119에 실려 제 병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지고 뼈끼리 부딪히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걷기도 힘들어하는 또래 친구들과 달리 건강하게 산타는 게 자랑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박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벌프 운동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과 방법 벌프이라는 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운동들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하고 계시진 않나요? 뱃살 빼겠다고 매일 하는 윗몸 일으키기, 뻐근한 목을 푼다며 돌리는 목 스트레칭, 다리 근력을 키운다며 헬스장에서 하는 레그프레스. 이 운동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관절과 척추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피해야 할 똑같은 운동 7가지를 명확히 알려드리고 그 대신 몸을 살리는 보약 운동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잘못된 운동을 하신다면 결국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다 쓰게 되고 고통 속에서 건강 수명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제 진료실에 오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알고 피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물론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웃으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의 마지막 의사로서의 소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척추를 망가뜨릴 수 있는 최악의 운동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뱃살 빼려다 허리를 망친다. 윗몸 일으키기의 함정. 원장님, 나이 들면 뱃살이 진짜 안 빠져요. 그래서 매일 밤 윗몸 일으키기 100개씩 하고 있어요. 이거 좋은 운동 맞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뱃살, 즉 복부 비만을 줄이기 위해 윗몸 일으키기만큼 효과적인 운동이 없다고 믿고 계시죠?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최진규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평생 교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분인데 TV에 나오는 건강한 연예인들처럼 식스팩을 만들고 싶어 매일 저녁 드라마를 보며 잇몸 일으키기 100개를 꾸준히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대로 주저앉아 다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냥 손주들한테 멋진 할아버지 모습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듣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겉보기에 간단하고 익숙한 동작이지만 60대 이상의 척추에는 독과 같은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할 때 허리는 C자 형태로 심하게 굽혀지는데 이때 디스크는 고무풍선처럼 한쪽이 눌리며 반대쪽으로 밀려나오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젊을 때야 디스크에 수분이 많고 탄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분이 줄고 섬유륜이 약해져서 반복되는 굴곡 동작은 결국 디스크를 찢고 수액이 터져 신경을 눌러버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무려 340kg. 이는 성인 남성 4명을 허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갯살은 어떻게 빼야 할까요?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복부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바로 데드버그입니다. 등을 대고 바닥에 편안히 눕습니다. 무릎은 90도로 들고 랑팔은 하늘을 향해 쭉 뻗습니다. 오른팔과 왼발을 동시에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내렸다가 바닥에 닿기 전 다시 원위치.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허리를 바닥에 붙인 채로 유지하며 배에 힘을 단단히 주는 것입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만 해보세요. 허리에 부담 없이 복근을 단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뱃살도 줄어듭니다. 이 목이 뻐근할 때 하는 최악의 습관 목 돌리기. 목이 뻐근해서 한 바퀴 돌려야 좀 시원하더라고. 이 말 익숙하시죠?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75세 이순자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아침마다 뜨개질을 하며 목이 굳는다 싶으면 주변 사람들처럼 목을 크게 돌리는 스트레칭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목을 돌리던 순간 푹 하는 소리와 함께 팔부터 손끝까지 전기가 찌릿하게 흐르더니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힘이 빠져 결국 숟가락조차 들 수 없게 되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즉 목 디스크와 신경근 압박. 평범한 스트레칭이 신경을 눌러 팔마비까지 불러온 겁니다. 우리의 목뼈는 7개의 작은 뼈와 그 사이에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360도 빙빙 돌리는 건 구조적으로 매우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하는 동작입니다. 특히 목을 뒤로 확 젖힐 때는 디스크를 압박하고 신경을 직접 자극하게 되죠. 60대 이상이라면 이미 디스크가 낡아 있고 골극이 자라 신경 구멍을 좁혀 놓은 상태에서 이런 동작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한 경우 뇌혈류를 방해 어지럼증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 스트레칭의 핵심은 부드럽게 지그시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당겨 15초 유지.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낭손깍지를 뒤통수에 대고 고개를 앞으로 천천히 숙이기 15초. 손 엄지를 턱 아래 대고 하늘을 바라보며 15초 유지. 이때 절대 목을 갑자기 꺾거나 반동을 주면 안 됩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움직임만이 여러분의 경추를 지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거북목 탈출을 위한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목의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자세 교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무심코 목을 빙빙 돌리고 계셨다면 위험한 습관은 오늘부터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은 관절 구조가 예민하고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부드럽고 정적인 스트레칭이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합니다. 셋째, 많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레그프레스 머신 운동은 오히려 무릎 연골을 갈아버릴 수 있는 위험한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그래도 내가 악년엔 힘 좀 썼지 하며 무게를 올려가며 레그프레스를 하시는 모습인데요. 인천의 71세 김용호 어르신 역시 그런 분이셨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무릎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매일같이 무거운 무게를 밀었지만 오히려 무릎 연골은 심하게 찢어졌고 결국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동 중에는 내 다리는 아직 청춘이다라는 뿌듯함이 있었지만 결국 그 뿌듯함은 통증과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레그프레스는 분명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릎을 완전히 굽혔다, 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가로하게 굽히면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 압력이 급증하며 연골 손상이 심해집니다. 또 무릎을 탁 하고 잠그는 동작은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며 연골을 닳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자신의 근력보다 과한 무게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을 강화하기보다 관절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권합니다. 의자 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상체를 약간 숙이며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천천히 일어났다 다시 앉는 이 동작은 허벅지 앞뒤, 엉덩이 근육을 균형 있게 단련시켜 무릎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무게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와 부드러운 움직임이야말로 진짜 건강입니다. 넷째, 허리에 좋다는 치명적인 오해 바로 거꾸리 운동입니다. 척추 간격을 벌려 디스크를 누르는 압력을 줄여준다는 설명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60대 이상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파주에 사시는 69세 한상진 어르신은 아들이 효도 선물로 거꾸리 운동기구를 사주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이 들어 만족스러웠지만 점차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눈에 압박감이 심해지며 실핏줄이 터지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어느 날 운동 직후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고 병원에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과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며 시신경 손상까지 초래한 것입니다. 고혈압, 심장병, 녹내장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처럼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척추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약한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척추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원래 자세로 돌아올 때는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대신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은 만세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머리 위로 뻗어 만세 자세를 취한 후 누가 내 팔다리를 길게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며 몸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30초간 이 자세를 유지하며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 척추 마디마디를 자연스럽게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 낙타 자세도 매우 유익합니다. 내 발로 기는 자세에서 등을 말아 올리고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며 척추의 유연성을 회복하고 주변 근육을 풀어줍니다.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운동들은 특히 60대 이상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다섯째, 옆구리 살을 뺀다며 허리를 망치는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입니다. 나이 들면 러브핸들이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하고 이를 없애고자 양손에 아령을 들고 좌우로 몸을 기울이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정숙자 어머님도 이 운동을 1년 넘게 매일 하셨고 실제로 허리가 날씬해지는 느낌이 들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오른쪽 골반에서 다리까지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결국 요추 추궁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령을 들고 몸을 기울이는 이 동작이 척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했고 관절이 비대해지며 신경 통로를 좁히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운동은 실제로 옆구리살 제거에 별 효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옆구리 근육의 부피가 늘어나 허리가 더 두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비대칭적인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인 척추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옆구리 근육에 자극을 준다고는 하나 건강을 해치는 대가라면 결코 현명한 운동이 아닙니다. 옆구리살 제거와 코어 근육 단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옆으로 누워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이 자세는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옆구리와 복부를 집중적으로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척추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코어를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섯째는 도가니, 즉 무릎을 파괴하는 지름길인 계단 뛰어오르기입니다. 심장 강화에 좋다, 하체 단련에 좋다는 말에 따라 계단을 달리듯 오르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60대 이상에게는 이 운동이 무릎 연골에 큰 부담을 주며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계단은 높은 압박이 반복적으로 무릎에 가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골이 닳아있는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뛰는 동작은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을 관절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 연골 손상, 인대 럼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 운동은 천천히 걷는 정도로만 활용해야 하며 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르내리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좋다고 해서 시원한 느낌이 난다고 해서 내가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력이나 관절 상태가 젊은 시절과 같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하는 운동이 아니라 나의 몸에 맞는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의 신호를 듣고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분명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 운동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젊었을 때와는 달리 관절, 심장, 근육 등 신체 모든 부위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길에 시간을 아끼고 건강을 챙기겠다고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겉보기에 아주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무릎 관절의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무서운 운동입니다. 65세의 이강현 씨는 매일 아침 15층을 뛰어 올라가고 저녁에는 뛰어 내려오며 운동은 땀을 쏟아야 효과 있다는 믿음으로 2년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지만 시간이 흐르자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붓고 열이 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뛰었고 결국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 말기와 퇴행성 관절염. 그의 무릎 연골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분명 심폐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좋은 운동이지만 뛴다는 조건이 붙는 순간 60대 이상의 무릎에겐 자해나 다름없는 행동이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는 체중의 3배, 내려올 때는 5배 이상의 하중이 실리며 이때 뛰기까지 하면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이미 약해져 있는 연골에 이런 반복적 충격을 주는 것은 마치 망치로 계속해서 무릎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은 한번 닳아 없어지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고 무시하면 언젠가는 그 누적된 충격이 무릎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단 운동을 해야 안전할까요? 먼저 계단은 천천히 오르기만 하십시오. 절대 뛰지 마시고 반드시 난간을 잡고 허리를 곧게 편 채 한 계단씩 바닥 전체가 닿도록 천천히 올라가세요. 내려올 때는 관절에 주는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되도록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계단을 내려와야 할 상황이라면 무릎을 살짝 굽혀 충격을 흡수하면서 아주 천천히 내려와야 합니다. 하체 근력을 키우고 싶다면 차라리 평지에서 보폭을 넓혀 천천히 걷거나 체어 스쿼트 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가류불급이라는 말처럼 운동도 지나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에 도전합니다. 젊을 때 하지 못했던 도전을 해보고 싶고 또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저는 60대 이상의 마라톤 도전은 도전이 아니라 만용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6세의 사업가 분은 10km 단축 마라톤 대회를 목표로 매일 새벽 104장을 달리며 훈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호흡이 가쁘고 힘들었지만 점점 늘어나는 거리와 체력에 큰 성취감을 느끼셨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회를 한 달 앞두고 달리던 중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고 다행히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되기 시작하는 매우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병상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제 목숨을 앗아가갈 뻔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처럼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는 심장, 혈관, 관절에 극심한 부담을 주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동맥벽에 이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로 이루어진 동맥경화반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럽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이 경화반이 터지며 혈관을 막아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달리기는 지면에 발이 닿을 때마다 체중의 수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 발목, 고관절, 척추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수만 번의 이러한 충격을 견뎌야 하고 이는 관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갈아 넣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신체를 망가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면서도 안전한 운동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대안은 빠르게 걷기 혹은 인터벌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기는 옆 사람과 대화는 힘들지만 가볍게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하루 30분 정도 걷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효과적인 방식은 인터벌 걷기입니다. 이는 3분 동안 편하게 걷고 다음 1분은 숨이 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심장 부담 없이 심폐 기능을 높이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기록이나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내 두 발로 아프지 않고 걷고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여행하고 손주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하루 이틀 고강도 운동으로 몸을 몰아붙이기보다 10년, 20년 꾸준히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불편하거나 아프게 느껴진다면 절대로 참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회복할 수 있지만 미루다 보면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6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그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운동 금기와 그 대안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잇몸 일으키기 대신 데드버그나 브릿지를 하시고 목 돌리기 대신 지그시 누르는 스트레칭을 하시며 레그프레스 대신 체어 스쿼트를 하시고 거꾸리 대신 누워서 팔들기나 고양이 자세를 하시고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 대신 사이드 플랭크를 하십시오. 계단은 뛰지 말고 천천히 오르기만 하시고 장거리 달리기 대신 빠르게 걷거나 인터벌 걷기를 하십시오. 운동은 본명 최고의 명약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동안 수십 년간 쉼 없이 달려온 이제는 조금 더 조심히 다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지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꼭 여러분의 가족,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도 보여주세요. 위험한 운동을 멈추고 함께 더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안내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